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해운 후보자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기자도 전혀 감지를 못했었죠. 그렇죠. 네. 혹시 감지한 기자 혹시 있었다는 얘기? 감지한 기자가 있었다면 아마 여의도 출입이 아니라 이제 청와대 출입 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청와대 출입도 몰랐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알았다면 약간 예. 이 두 기자가 지금 자기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혀 인사들도 몰랐다. 예, 청와대 인사들도 좀 깜짝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굉장히 여야 모두 일격을 당했다라고 할 정도의 네. 주말 기습 인사이긴 했습니다. 네, 묻어가고 있습니다. 농담이고. 자, 기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말씀처럼 좀 일격을 당한 인사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뭐 보수 분열책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카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보수 분열체? 예, 다만 보수만 분열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향후에 그 이해운 후보자가 걸어왔던 특히나 이제 윤석열 계엄 이후에 했던 행보들이 뒤늦게 알려짐으로써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 안에서도 일종의 좀 분열적인 좀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치 공학적으로 놓고 보면은 효과적인 수인 건 맞다. 근데 이제 인사라는 게 정치 공학만으로 할 수 있는 거냐고 해도 되는 거냐 그건 다른 평가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적고 효과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뽑은 거지만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명을 한 대통령한테 만약에 이해운 후보가 뭔가 대단히 그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뭔가 많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데미지가 안 갈 수는 없거든요. 그게 있을 것이고 또 소위 말하는 법력권으로 묶여왔던 뭐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같은 쪽의 반발은 또 어떻게 하고 정리가 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과제로 달려 있겠죠. 근데 자, 두 분이 모두 이제 보수 분열책이라고 하는 그 진단을 해 주셨으니까 추가 질문, 이게 보수 분열로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 향후에 다른 사람이 또 나올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어제 당장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서 보수 인사들을 계속 가져감으로써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안에 어떤 파일을 나눠 먹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수 분열책이라고 어떻게 분열이 이루어진 걸 여쭤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보수 진영 안에서 찬반이 갈리면서, 그죠? 찬반이 갈리면서 행동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입장 차가 나고 거기서 갈등이 빚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될 때 이제 그게 보수의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명 이해운 의원 전 의원이나 또 추가로 있다더라도 한두 명의 이탈이 곧 보수의 분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지층의 분열까지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준하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고 나타날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 분열이라고 해서 붕괴에 가깝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세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게 만약에 데미지가 별로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바로 서면으로 안건 올려서 최고위원들 전화 돌려가지고 유선으로 투표해가지고 바로 제명 처리한다. 이건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뼈아프게 데미지가 가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서민정 의원 인터뷰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분이 당성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막 무슨 이 소위 말하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뭐 조경태 의원이나 뭐 친한 게 정도도 아니야.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초 3선 이후에 이제 약간 이제 원외로 돌면서 약간 이제 끈떨어진 분이 돼가지고 본인의 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많이 행동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자리가 주어지니까 저렇게 홀랑 가버린다. 이거는 추가적인 카드 이탈들이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누수를 막으려고 부랴부랴 지금 막 틀어 막은 다음에 무슨 뭐 그 은화 30냥의 예술을 팔아놓기 막 유다의 비유를 하지를 않나 뭐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지를 않나 뭐 배현진 의원은 뭐 일제 부역의 비교를 하지 않나 뭐 온갖 막 그런 날선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표 당성의 붕괴는 초래됐다. 1번. 그죠? 예. 그다음에 보수의 분열 양상으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해운으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추가 그렇죠. 내지 예. 보수의 한 축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그때 분열이라고 하는 규정이 가능한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근데 이렇게 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제 예상,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의 붕괴의 어떤 좀 가속화가 될 수 있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명확하게 가고 있는 거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잖아요. 중도 보수로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던 영역들을 다 이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붙어 있는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라고 하는 이런 인사들이 민주당 쪽으로 저는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정말 남은 거는 이제 짠물 극우밖에 안 남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거겠죠.
네. 글쎄요. 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 이해운 의원이 오히려 그 윤 어게인의 핵심 저기 뭐냐면 해왔다고. 근데 근데 이거는- 그러면 합리적 보수가 윤 어게인을 주창했던 이해운 전 의원은 그동안 지지해왔네요. 그래서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운 전 의원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서 저는 이번 인사를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운 전 의원은 신념형 극우가 아닙니다. 이분은 생계형 극우예요.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번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걸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정치적인 좀 특히 올해 마지막에 있었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생계형 윤 어게인들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모습을 드러낼지가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인사 발표 났을 때만 하더라도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바른정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했을 때는 다른 길을 걸어보려고 했던 일종의 뭐 개혁보수 이미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까지 계엄 이후에 윤 어게인 길을 걸었다는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갔었구나 깜짝 놀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윤어게를 외쳤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강성으로 진심으로 윤어게를 외친 게 아니라 생계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계형 윤어게인들이 지금 다시금 돌아갈 길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센 메시지 심지어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그때 나오지 않고 지금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위기의식의 발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윤어게인을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까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상당 부분이 그 이해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생계형이었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러니까 이제 했습니다. 그것의 상징적인 장동혁표 당성은 붕괴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또 요 측면 한번 보죠. 이건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지금 여권 안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범 여권 안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여튼 대통령이 내란 세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회한다 정도의 메시지를 냈을 뿐이지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용을 할 때 그러면 인사 검증이라는 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과정에서 이것도 검증을 했고 입장이 뭐냐라는 소명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 도스태핑 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침 출근길에. 네. 거기서 아마 좀 더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 했다고 해도 문제고 안 했다고 해도 문제인 것이죠.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래요. 뭐 소통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이제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 본인의 자리가 이제 입신양명의 길이 열리니까 이제 바로 또 이제 갈아타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도 상당히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밝힌다고 했으니까요.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해운 전 의원은 아마 확실하게 이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말 그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저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자리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그럼 그 말은 또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럼 이 사람 나중에 또 다른 게 생기면 또 다시 다른 이야기 할 거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송미령 장관 재기용할 때도 그렇고 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정의로운 통합을 만든 인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 여지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인재풀에 원래 용산이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예. 보수 쪽에 소위 말한 전문가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중에서 이해운 말고 다른 카드가 없으니까 이해운 정도의 효과를 노릴 수 있으면서도 이해운보다는 훨씬 더 탄핵이나 이제 내란 관련해 가지고 저래도 정신 제대로 박힌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배제되고 굳이 약간 물음표가 찍히긴 합니다. 근데 관전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이해운 그래서 이제 후보자가 내가 탄핵 반대를 외치고 막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처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쳐요. 그러면 저는 제일 궁금한 대상이 어디냐면 친한계예요. 친한계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거를. 네? 친한게요? 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죠. 가장 곤란해지는 건 친한계 아닌가요? 사실 당장 지금 이해운 후보자 지명 소식이 나왔을 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일들을 썼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동혁,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의 이해 탄산과 맞춰가지고는 어떨 때는 굉장히 입장을 선회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장동혁 대표에게 굉장히 수고했다라고 하는 메시지 노고 많으셨다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물론 뭐 굉장히 다르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정치 공학적인 태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겹쳐 보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친한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당에 대한 어떤 그 충심
저버렸다. 뭐 이런 레토릭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당 안에서 싸워야되지 저렇게 당 밖으로 나가는 게 맞느냐, 뭐 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근데 있을 거고요. 뭐 전향했다, 뭐 소신을 굽혔다 이런 얘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지난기에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쵸. 조경태 의원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또 이제 조경태 의원의 이탈로까지 이어지느냐, 뭐 여기까지. 근데 연결되겠죠. 그나저나 진짜 여의도에서 추가 살해 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조경태 의원 말고, 해수부 장관 얘기 말고는 아직 저는 못 들었는데. 네, 그런데 사실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줄자리가 많다라고 하는 그 고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주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음 길이 막혀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소위 말하는 뭐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이 마음의 울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하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언론이 이제 바로 이제 하면서 나왔던 아주 이제 그 고전적인 분석 틀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분석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중도 외연 확장으로 갑자기 이해용 카드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왔던 인사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의 복귀라든가 뭐 김영남 전 의원의 이제 합류라든가 그런 부분과 연장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쓰는 것도 그렇고 보수 소위 말하는 책사로 불렸던 원로들 만나가지고 관계를 트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의 이해운 전 장관 기용도 이해운 전 그 의원 기용도 이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카드 때문에 중도 외연 확장이 된다. 이건 좀 다른 문제. 이거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나오던 했던 것들이고 저는 그 중도 보수 포지셔닝에 이게 딱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문재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실용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랫동안 자기를 어필해 왔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게 뭐 좋게 말하면 실용이고 또 비판하자면 또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는 뭐 이재명식 실용을 또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전에 전 단계에서 대선 과정에서 구 동교동계 인사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는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외연 확장으로 연결이 됐느냐? 전혀 아니잖아요. 뭐가 다르냐?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했던 이른바 경제민주화 선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렇죠. 외연 네. 확장에 오히려 효과가 그렇죠. 있었지. 네. 구 동교동계 인사들을 끌어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외연 확장에 효과를 가져온 하나의 매개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해운 전 의원을 기용을 했다고 해서 뭐 중도 외연 확장, 이건 너무 상투적이고 좀 게으른 해석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기자들도 다 위에서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고 또 뭐 할 왜 또 위를 얘기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런 거죠. 네. 이해는 합니다. 네, 동의하지 않지만 이해는 합니다. 네, 그분들의 기사. 곽우승 기자는 어떻게 썼나 볼게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이제 입장 발표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뭐 사과는 하지만 버티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대표직은 안 내려오는데. 예, 물론 어젯밤에 또 긴급하게 좀 회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사이에 무슨 MBC 보도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사실 또 돈과 관련돼 있는 부분만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예. 그리고 구체적인 목소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에 하나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긴 하지만요. 이렇게 기본적 기조는 사과하고 좀 돌파한다라고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직은 유지, 원내대표직은 그렇죠. 유지를 하는데 예. 사과는 한다. 그러니까 저가 이제 여기서 기자들이 많이 관심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별도로 기자회견을 할 거냐 아니면 원내대책회의 하면서 모두 발언 때 그냥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냐 이건데 형식이. 네, 형식이. 근데 지금 별도의 기자회견 일정이 잡히지 않았죠. 그 말은 원내대책회의 중간에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서 본인이 주재하니까 모두 발언 과정에서 이제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건데 그 말은 건 뭐냐? 이거 가져서 내가 지금 기자들과 질의응답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자들 뭐 그 회장 나올 때 막 따로 붙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 붙으려고 많이들 우르르 가겠지만 뭐 요새 며칠 계속 붙었지만 나오는 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해명하고 공박 주고받고 하면서 치고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버티겠다는 이야기 좀 가까운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던 그 공천 관련 1억 예. 금품 전달 관련 녹취 파일 이게 영향을 미칠 여지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제 그거 사실 결국 시간을 끄면 끌수록 그 비판받는 것만 더 늘 뿐이지 이게 과연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서 김병기 의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도 사실 이게 만약에 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까지도 좀 번질 수 있는 사건으로 봅니다. 근데 좀 약간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는 게 그 어제 MBC에 의해서 그 공개된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만 놓고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딱 끊잖아요. 사실은. 그죠? 녹음 파일에 나온 목소리만 놓고 보면 딱 끊고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불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확실하게 끊었다라고 자기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김은지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단수 공천이 돼버렸다.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어제 MBC 보도했던 그걸 녹음한 것도 김병기 원내대표 측이라면서요. 강선 의원하고 대화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나 만일을 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만일을 대비하면서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끊는 목소리를 했는데 다음날 단수 공천을 만약에 진짜로 그때 김병기 공관의 간사가 주도했다?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지금 미국인 상태 그쵸. 비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SNS로 다 해명을 했습니다만 김경식 의원도 그렇고 그게 해명이 안 돼 지금 전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서 1억을 받아서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 받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관돼 있었다가 어떻게 돌려줬는지 그 반환 과정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식 의원 단수 공천됐으면 그러니까 그 뭔가 명확하게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게 확정적이었다라든가, 그러니까 아니면 이 사안 때문에 논의가 좀 바뀌었다라든가, 아무튼 그 전반적으로 공천대회관 과정에서 공관위원 간사였고 공관위였던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 행위를 했는지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상당히 불분명하게 나와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 정도로 그냥 뭉갤 건 아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서 결국 사퇴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 그 시기가 뭐 경우에 따라서 오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은지 기자의 그런 전망은 결국은 단수 공천에 어차피 김병기 당시 공관의 간사가 영향을 안 미쳤을 수는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간사였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파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젯밤 긴급하게 늦게 회의를 들어갔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 결과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퇴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논란이 막 터졌을 때 사실 이걸 끊어낸 거는 용산이었지 당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비호하는 형태로 갔었는데 뭐 그럴만했네요. 네, 꽤 둘친했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밝혀지는 게 많은 게 일단 1억 최종적으로 돌려줬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뭐 돌려줬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떤 과정에서 누가 전했고 뭐가 어떻게 돌려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반환했다가 아니라. 근데 사실은 네. 또 하나 규명돼 그 녹취 파일에 보면 김경 시의원한테 뭔가 전달했다 메시지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게 뭔지도 사실은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전후 맥락이. 엄청난 폭탄이 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더 재미나는 게 김경 시의원이 그 이전에 이미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진종호 의원 폭로 때문에 집단가입원 신동- 당비대나 네. 의혹 제기됐던 네, 거. 네, 네. 그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또 오히려 친한계가 또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아무튼 보면은 물고 물리고 있습니다 서로. 네. 아, 진종호 의원도 친한 게라. 아, 그러니까 그렇죠, 특검이 그렇죠, 필요하다, 예, 이런 예,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역시 뭐 이 김병기 특검 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고 강선우 의원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강선우 의원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확히 말하면 강선우 의원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사무장 맡고 있는 그 네. 보좌진이 네. 보좌관이 받아서 그걸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알게 됐다. 저는 이 과정 되게 이상하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강선우 의원이 어쨌든 본인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해명을 보게 되면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공천 약속하지 않았는데 돈은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해명도 이상해요. 이 문장도 이상해.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본인이 그냥 이 관련해 가지고
이 정도 해명 나누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죠.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 개인이 또 함부로 나서기 좀 어려운 처지인가? 약간 물음표가 뜨기는 하는데 물론 근데 이제 이미 정적으로 타격 많이 받은 분이어가지고 더 깎일 위신이 없기는 한데 또 정리는 하나 해야죠. 네. 포인트가 어제 MBC가 공개한 녹음 파일은 일부잖아요. 한 그렇죠. 30분 예. 정도 대화가 28분인가 대화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몇 분만 지금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화 내용이 뭐가 없냐면 목적어가 없어요. 어제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 이거를 해 주십시오. 네. 라는 어떤 구체적인 요구사항 내지 부탁사항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이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음 파일에 담겨 있어서 후속 보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MBC니까 후속보도 나오는지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C 보도국과 여기는 별개라니까요. 저도 궁금해요 지금. 저희 중에서 얘기하는 가장 거예요. MBC와 가까이 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예, 후속보도 여부가 궁금한데 물론 강선우 의원은 어제 이제 본인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돈 받은 적도 없고 그 공천 약속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보고를 했던 것이고 그런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공개된 녹음 파일은 처음 대화가 아니라 두 번째 대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궁금하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다음에 어제 공개된 대화에서 김경시 의원에게 뭔가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 메시지가 같은데 그 뭐냐. 이것도 사실 안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후속 보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일단 보는데 근데 그 이제 후속 보도의 내용에 따라서 파장 그렇죠. 수위가 더 네.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김경시 의원 입장도 좀 이상했는데 어쨌든 본인은 돈 준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본인은 금전을 준 적이 없대요. 공천을 대가로. 근데 그럼 본인 말고 본인 밑에 있는 사람이 혹은 본인의 지인이 본인의 뭐 측근이 했습니까? 뭐 어떤 금전이 그게 어떤 과정에서 간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경시 의원은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누가 알아서 1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김경시 의원을 제가 돈을 전달해서 하고 준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튼 관련자들이 다 해명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거 몰라요. 1도, 2부, 아, 3백 그잖아요. 2부에 해당이 되는 그죠? 일단 도망가고 두 번째로는 부인하고 부인은. 세 번째는 백을 쓴다. 그러니까요. 예, 어떤 범죄 혐의가 들켰을 때 그 범죄자들의 통상의 대처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부인에 이야기죠.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도망가는 단계가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튼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게 단순히 이제 더 이상 정치권 이야기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을 좀 이건 벗어난 것 사법 문제가 같다라는 돼버린 거예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굉장히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얘기 이제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가 했던 말을 받아서 하면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 상당히 고민스러울 게 MBC에 오늘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MBC 후속 보도가 어느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의 두 당사자. 그죠?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가늠을 하는 이런 부분은 있겠죠. 네.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됐던 간에 사태는 정해진 수순인 것 같고요. 빨리 할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현명했으면 진작 사퇴를 했을 텐데 지금 그러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지금 뭉개는 식으로만 계속 갔잖아요. 사실 문진석 원내수석도 진작 사퇴했어야 되는데 사퇴 안 했고 근데 자리에서. 그 뭉개는 부분도 네. 있지만 이것도 있잖아요. 이건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당 대표 원내대표를 떠나가지고 스스로 정치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선 그렇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리를 내려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서 듭니다. 바로 뭉갠 건 맞는데 주어가 스스로가 자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이고 네. 이래저래 얽혀 있어서 여권의 지금 최대 악재가 김병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몇 시간 뒤면 지금 뭐 결과 그렇죠. 나오는 거니까 예, 좀 곧 나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예. 짧게 통일교 특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시간을 끌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연말 안에 처리한다라고 하는 게 다시 새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라고 하는 게 또 구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래서 뭔가 합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시간이 좀 계속 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추천주 제어고 그다음에 신천지 포함 여부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사실 민주당이 마음 먹고 그냥 받지 않겠다고 합의 사항을 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그렇게까지
갈 만큼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는 새 주요 과제로 어쨌든 통일교 특검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2026년에 처음 통과시킬 2개 안건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통일교 특검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는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하면은 제3자 특검 쪽으로 어쨌든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추천으로 그래서 예. 그 제3자 추천을 누구한테 줄 거냐가 좀 정리가 돼야 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원한다라는 점 그리고 청와대에서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들이 변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 통일교 특검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긴 한데 지금 연달아서 터진 이슈들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이것도 이제 지금 이슈 전선에서 약간 물러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러다가 뭉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야권의 사실 실력이 좀 중요한 건데 야권의 지금 또 실력을 보게 되면은 또 민주당이 무시하면 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기존 정부보다 조금 좀 바뀐 것 같긴 하다 싶긴 근데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예를 들어서 사실은 금품 전달은 결과잖아요. 동기의 측면에 있어서는 통일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 단체의 이권 청탁 네. 이게 동기가 되는 거고 그 이권 청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정치 개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놓고 보면 수사 범위가 금품 전달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 개입으로까지 넓혀져야 되고 그러면 정치 개입 의혹이 이미 제기된 게 신천지도 있는데 신천지를 빼고 한다는 것도 맞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네, 그 부분에 가장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바가 있고 문제 제기를 10만 년가 계속했었고 가입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뭐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전 시장도 특검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토할 거가 서로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신천지 받기 싫다라는 게 명확하게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그 특검 부분 관련은 싫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환하려고 하면은 다 넣고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빅딜을 하려면, 이 협상의 한 축인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정리가 돼야 되죠. 여기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지금 네. 토일교 특검이고 뭐고 지금 원내 현안 협의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맞물려서 연동돼 있는 거여가지고 네. 김병기 사태가 정리되지 않으면 토일교 특검도 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자 연내 그러니까 타결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다. 단 양력 기준이 아니라 음력 기준으로. 그죠? 네, 왜냐면 지금 양력 기준으로는 하루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예. 네. 음력 그 기준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음력도 이제 구정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력 기준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지방선거 국면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래도 좀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럼요. 것들이 있고요. 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것도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볼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통일교 특검이라고 하는 게 이런 모양새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좀 그런 그렇죠.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본 것 중에 재밌었던 게 이해운이 김병기를 구하나 싶었는데 이제 김병기가 이해운을 구하나가 반대로 된 약간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슈가 뭐가 더 앞으로 가느냐인데 오늘 어쨌든 원내대책 회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아무튼 이제 최고의 뉴스 그다음에 최고의 취재거리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 발표가 될 것 같으니까 보고 뭐 좀 아니었으면 원래 이해운 전 의원의 오늘 출근길 메시지가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긴 했는데 예, 오늘 예. 내란 관련 입장 표명이 원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MBC 뉴스데스크도 좀 이제 주목. 저녁에 또 그렇죠. MBC 가야죠. 네. 오늘 바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도 바쁜 정치였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해 연말보다 요즘 그래도 덜. 그럼요. 예. 네, 그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정말 예. 1년 전만 생각하면. 그때는 연말인지 아닌지를 모르면서 맞아요. 시간이 지났던 것 같고요. 4월 4일까지는 그 해가 지속됐다라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두 기자도 한 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진행자께서도 하셨습니다. 가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해가지고 진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네. 수고하셨고요.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